그러니까 여자가 어 그때 울잖아요. 나도 알아 음, 울었거든요. 그때는. 음,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환타지가 필요하거든요. 이 네. 엄마가 아이가 어떤 환상을 가지도록 음, 허용을 음, 하지 않았어요. 음, 이게 가장 저는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해요. 음, 말하자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음, 있지. 나중에 나는 뭐가 돼서 잘 될 수도 있지. 혹은, 사랑하면 행복해질 수 있지. 내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해질게. 일종의 이게 또 환타지인데, 이런 음, 환타지를 가질 수 있는 엄마가 완전 이거를 너무 무참하게. 음, 이 부분이 폭력이었던 것이지, 엄마가 막 음,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챙겨주고, 이 문제가 아닌 음,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올리브가 아이에게 아이 언어나 아이에게 맞는 어떤 그 공간을 제공해 주거나 오히려 허용하지 음, 않았던 거 너무 자신의 낡아진 상태로 까발리고 음, 그 안으로 아이를 오히려 끌어들인 거 이것이 저는 음, 그 꽤 폭력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인해서 크리스토퍼가 끝끝내 정신적인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기는 하잖아요. 분명 꼭 요거 때문만 아니겠지만 그 아빠와 엄마와의 음. 관계, 그리고 엄마가 다른 사람을 좋아했던 것을 알아차리고 알아차렸죠. 있었고, 그거를 보면서 아이 입장에서, 침묵할 음, 수밖에 없는 아들 입장에서, 이런 어떤 말 못할 여러 가지 고통이 음. 아이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올리브가 아들에게 뭔가 어떤 세상의 실제계를 보여준 거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음,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올리브의 삶, 올리브의 언어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 그 부부가 식탁에서 대화를 하면서 계속 티격태격 하잖아요. 음, 거기에 아이가 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아름다운 대화를 할 음. 필요는 없지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는 헬리 같은 성향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동감이에요.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친절하면서 막, 저 그 병원에서 그 폭발했었을 때 올리브가 헨리한테 너무 공감했잖아요. 그 올리브의 그 외침. 당신은 너무 단순하잖아. 어, 어, 그러니까 나랑 살기에 당신은 단순하다. 너무 어, 단순하다. 그러니까 삶은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음, 친절하고 따뜻하고 서로 막 스몰 토크를 주고받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이제 그런 올리브는 음, 사실 상당히 공감이 돼서 음, 헨리가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하고 근데 이 그 두 부모가 헨리가 무슨 얘기 자꾸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음,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올리버가 그걸 깨버리잖아요. 그쵸. 계속 산산이 둘의 대화는 괜찮은데 여기 음, 아이가 중간에 음, 있으면서 어떤 계속 실제를 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하지 않는 않는 때에 방식으로. 본인이 그거를 직면해야 됐기 때문에 그건 이제 폭력인 음, 부분들 그래서 삶을 진정으로 욕망하고 꿈꿀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좀 박탈한 부분이 확실히 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음. 어, 음, 그러니까 헨리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드리면 그 어떤 단순함에서 오는 그 어떤 예측 가능함과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는 사실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쾌락의 수준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음, 공감하시나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 그 헨리의 어떤 단순함과 친절함들이 예측 가능한 항상 그러니까 욕망을 일으킬 수 없고 그쵸. 관계에서 어떤 다른 걸 기대할 수 없고 어, 그렇다면 그의 따뜻함이나 어떤 말하자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어떤 부분을 제공받는 대상이 있어야만 할까요? 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올리브는 짐 오케이시라는 그 동료 선생님과의 관계가 어떤 삶에서의 윤활유 같은 그런 역할이 됐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이제 둘의 그 병원에서의 이제 대화를 보면은 그 헨리가 올리브에게 당신은 그 사람과 일주일도 못 살았을 거다. 그 사람의 어떤
비규칙성을 감당해내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또 언급도 하잖아요. 이게 진짜 실제적인 게 왜냐면 그리고 그 헨리도 그 어린 여직원한테 묘한 집착과 그쵸. 소유욕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되게 애매한 게 그 올리브도 그 짐이라는 동료 선생님과 분명히 둘이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올리브가 나중에 굉장히 당당하게 어떤 면에서 뻔뻔하게 얘기하는 게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 난 참아냈어. 근데 뭐 이미 사랑은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헨리도 이 둘의 이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의 이 지리멸렬함과 척박함, 이 드라이아만에서 그 어린 여직원에게 보면은 약간 아버지 같으면서도 그쵸. 아버지라고 하기에 뭔가 또 과도한 어떤 집착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 본인이 소용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그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헨리는 워낙에 그런 성향이고 음, 내가 어떤 누군가의 누, 음, 필요로서 어떤 대상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쾌락이잖아요. 그 쾌락을 올리브는 경멸하죠. 그쵸. 너는 그렇게 초단순한 쾌락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너하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 약간 이런 태도잖아요.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비규칙성이라는 그 짐이라는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담배를 피워대면서 이 그 올리브가 힘들 때 글귀를 읽어주잖아요. 식구 같은 거 읽어주고 이럴 때 이 여자는 숨을 쉬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뭔가 둘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해받는 느낌? 아마 거기서 올리브는 숨 쉬는 느낌을 받았을 텐데 제가 근데 실제적이라고 하는 건 진짜 둘은 같이 못 살았을 거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결혼 생활이라는 건 이 둘이니까 가능은 했던 것 같아요. 둘이 너무 다른 부분들이 서로를 견뎌내는 지점. 그러니까 그 올리브가 그렇게 불친절하지만 그리고 그 헨리의 어떤 그 사소로운 친절과 그 다정다감함을 경멸하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이 헨리의 어떤 다정함에 위로를 받잖아요. 이제 그쵸. 둘이 그 병원 사건 이후로 그래도 또 이 헨리는 자기 특성대로 위로를 하고 다독거리며 위로를 받고 어쨌든 어떤 그 보상을 얻는 것 같아요. 그 성향이. 그래서 그 둘이 끝까지 가게 되고 그런데 전 또 한 번, 또 한 가지 이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뭔가를 꿈꾸고 혹은 마음으로 각자가 다른 사람을 품고 어떻게 보면 둘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그런데 모두가 심지어 크리스토퍼인 아들까지도 그걸 다 인지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그 누구도 견디면서 이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어떤 강력한 구조와 제도와 이 질서를 유지해 나가느냐, 이런 지점이 상당히 뭐 그 답은 안 주제와는, 나오는 주제지만 네, 정말 답답해요. 진짜 그러지 않나 싶어요. 그쵸. 그죠? 어, 그래서 그럼 끝까지 그 결혼,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헨리가 쓰러지고, 병원에서 죽게 될 때까지 이제 올리브가 곁을 지키게 되고, 어, 그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제 올리브의 모습을 그 헨리가 말랑말랑한 병원에 모습을. 입원했었을 때 헨리를 돌보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뭐 있을 때 잘해야 되고, 원래 함께 할 때 그 소중함을 서로에게 표현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는 동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관계나 삶이 그렇게 아름답게 혹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인 채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그 둘이 끝까지 그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그 태도가 상당히 영웅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헨리가 건강했던 그 시간대는 올리브가 굳이 헨리를 돌보지 않아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헨리가 올리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다정하고 따뜻하고 주변을 헨리 스스로도 너무 잘 챙기기 때문에 올리브가 굳이 그 사람을 챙겨야 되는
돌봐줘야 되는 혹은 나이스해야 되는 그런 빌미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구멍이 구멍이 없었다. 없었죠. 어. 그런데 치명적 구멍이 생기면서 그 올리브가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게 되는 지점들이 네. 있어서 맞아요.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전 인상 깊었던 또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케빈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 그 케빈이 그 어린 시절 그 올리브한테 이제 수업을 듣고 올리브가 일정 정도 좀 케어를 해줬고 성인이 돼서는 이제 외지로 역시 그러고 보니까 케빈도 의사가 됐네요. 정신과 의사가 됐는데 뭔가 본인에게 그 나타나는 엄마로부터 유전받았을지도 모르는 어떤 이제 조현병 증상들을 본인이 겪고 결국은 자살을 하려고 마을로 돌아오게 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 의도치 않게 물에 빠진 동창을 구하게 되면서 죽으러 왔는데 오히려 어떤 다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올리브랑 같이 뭐 자살하려고 했던 걸 총을 이제 버리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올리브도 그렇고 이 케빈도 그렇고 그 떠난 부모님에 대한 어떤 애도가 충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올리브의 그런 태도도 그렇고 케빈도 그런 결정이라기보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되게 중요한 우리 정신 과정에서 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케빈의 엄마가 그렇게 사망을 했고 올리브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나에게 되게 중요한 대상들의 죽음, 거기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메모 한 장 남기지 않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그 올리브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그 흔한 뭐 메모 한 장 남기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어머니가 그걸 이제 힘들어했다. 그냥 가버렸다. 이게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가 뭔가 소통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증발해 버렸을 때 이 남은 사람은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하자면 그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게, 우리가 애도를 하고 누군가를 떠나보내려면 종결을 해야 되는데, 종결을 하려면 그 상징적인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게 글이든 편지든 뭐든. 근데 케빈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케빈이 엄마, 그럼 이제 올리브가 케빈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뭐 남기고 편지 같은 거 남기고 갔느냐 그랬을 때 다행히 남기고 갔다. 그런데 엄마는 그 세탁기 사용하는 법을, 그러니까 아이일 때 갔으니까 혼자 생활해야 되는데 세탁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남기고 갔다. 그거라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도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저희 이모가 돌아갔을 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걸 저는 이제 꿈을 꾸면서 나름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애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도되지 않으니까 계속 거기에서 노연할 수가 없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떠났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그 동창을 살려내는 행위로 이 사람이 애도가 된 게 아니고 그 결정적인 역할을 올리브가 한 거죠. 그 결정적인 역할에는 이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에서 우리가 심리적 접근이라고 하면은 막 얼마나 힘들었니, 고통받았구나, 다 이렇게 이제 위로하고 애도하는데, 그것보다는 제가 이제 올리브에게서 되게 그 공감이 되고 좋았던 점은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고 굉장히 조금 희화화하면서 계속 접근하는 지점. 이게 문제를 확 가볍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승화적 차원인데, 우리가 그 농담이라는 승화적 차원인데, 그 올리브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 네, 대하는 것들. 대하는 거. 그러면서 총을 보고 얘가 그런 생각이 있구나를 감지하면서 그냥 얘네 일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리고 결혼식 보고 가야 돼. 아들 결혼식. 그리고 너 뭐 확 이렇게 아이를 좀 끌어당겨서 얘가 지금 이제 어떤 그 자기 안에서 좀 빠져나오도록 이게 좀 굉장히 결정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사람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케빈이 그 동창을 살리고 그 동창이 이렇게 이제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케빈이 자기는 우울하니까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제 자기 동창도 어느 정도 우울해 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뛰어내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너 일부러 뛰어내렸냐 그랬더니 이 아니야 그렇지 않은데 그냥 쓸려 내려간 거다 바람에 그날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았지만 그 기분 좋아지려고 꽃을 꺾고 있었잖아. 그랬더니 케빈이 겨우 꽃으로 기분이 좋아진다고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때 울잖아요. 나 또 알아 울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단지 꽃 한 두 송이로도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반문했던 그 케빈의 상태? 케빈의 마음 거기에서 케빈은 많은 치유가 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그 올리브의 어떤 태도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회복이 일어난 건 분명하고 그래서 어쨌든 살아서 돌아가잖아요. 어, 선생님은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 또 없으셨어요? 그 장면이